오늘 인문사회과학 분야 쪽 선행연구조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외 학술 정보들을 잘 탐색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탐색 또 검색한 학술 정보들을 어떻게 인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주제가 오늘 토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앱스코의 소개를 좀 드리면요. 세계적으로 이 학술 정보들을 저희가 생산하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대학이나 기업, 정부기관, 연구소, 또 병원 등 이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학술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 정보들이 워낙에 주제 분야별로도 많이 나눠져 있고 컨텐츠 유형별로도 굉장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즉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기 위해 적합한 앱스코어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총 4가지가 있고요. 자, 왼쪽 편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줄여서 저희가 ASC라고 부르고 있는데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안에는 학술 저널 안에 들어있는 아티클, 즉 논문들과 매거진의 아티클, 그리고 업계지라고 해서 매거진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있고 학술지보다는, 즉 학술 저널보다는 조금 좀 가벼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업계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업계지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따가 또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 경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BSC라고 하고, 당연히 학술 저널들, 또 매거진, 아티클, 그다음에 업계지, 수학 분석 등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분야 쪽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요. 바로 에듀케이션 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끝으로 이제 이북, 전자책 컬렉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약 4만여 건이 이제 분야별로, 이제 전 주제 분야별로 이제 제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우측 상단에 이 앱스코 호스트라고 있는데요. 앱스코 호스트라고 데이터베이스 명을 부르고 있는데, 저희 앱스코 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앱스코 호스트 ASC, 앱스코 호스트 BSC, 앱스코 호스트 에듀케이션 소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결국 다양한 매거진, 업계지, 학술지들을 검색,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도서관 대표 데이터베이스다, 정보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개드렸던 이 4가지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접속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도 도서관 홈페이지 한번 접속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 중에 상단에 자료 검색이라는 메뉴가 첫 번째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검색에 4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통합 검색, 두 번째는 소장 자료, 세 번째는 이렇게 전자 자료라는 탭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학술 DB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면,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실 때 지금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접속을 해 주실 텐데요. 로그인을 꼭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로그인 계정은 여러분들 그 개별, 그 계정으로 로그인 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해 주신 상태에서 자료 검색, 전자자료, 학술 DB 코너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접속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자료 검색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자자료 메뉴에 학술 DB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전체 목록이 보이실 거고요. 국내와 국외로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 목록에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국외 쪽으로 이동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 앱스코의 가장 대표적인 2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앱스코스트 ASC와 앱스코스트 BSC인데 모두 이쪽에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제가 하이라이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고요. 앱스코스트 ASC, 앱스코스트 BSC. 자, 그래서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클릭해 주시고 접속해 주시게 되면 동일한 인터페이스인 앱스코 호스트 인터페이스로 ASC라든지 BSC라든지 접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자, 동일한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자, 우측편에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ASC, BSC, 에듀케이션 소스, 이북을 동시에 선택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시던 간에 네,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선택 또는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만 단독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자, 지금처럼 앱스코 이북 UPC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자,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 시날 위드 풀텍스트는 또 이렇게 간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대학 라이센스 자료로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시날은 뭐냐? 사실 이 시날도 저희 앱스코에서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간호학과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이 간호학과에 특화되어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아까 이쪽에 이 앱스코 다시 클릭하도록 할게요. 전자자료 학술 DB에 네, 지금 네, 됐고요. 국외 쪽에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가 뭔가 네, 지금 안정되지가 않은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보여드렸던 아주 아까 그 링크들은 그 리스 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자, 리스 페이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제 연구자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많이 접속해서 학술 정보들도 검색하시고 이용하실 텐데 사실 이 리스 페이지에 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학술 정보들의 리스트가 쭉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시날도 여기 위치해 있고 앱스코 이북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시간 제약이 있어요. 이런 유료 학술 정보들을 이용하실 때 리스 페이지에서는 국가 차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리스라는 페이지를 마련해 놓고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지만 도서관 차원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ASC나 BSC는 이 리스 페이지에서 언제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네,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단순히 도서관을 구독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들 또는 그렇지 않은 정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오전 이게 9시까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링크들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아까 전자자료 리스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학 라이센스 자료, 대학 라이센스 자료. 이 의미가 리스 페이지에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자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들이라고 한다면 이용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네,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인 ASC, BSC 플러스 에듀케이션 소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검색하고 이용하시는 방법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들 어떠한 학술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ASC는 아까 전주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전주제 분야 안에 몇 종의 학술 저널들이 또 매거진들이 업계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약 2,800여 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심리학이나 교육학 분야, 공학 분야, 의생명학 분야, 물리공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서 가장 유명한 서지 데이터베이스, 즉 목록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학술 정보들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널들에 대한 원문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오시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발행된 저널의 원문들도 함께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포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다양한 저널들의 원문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연도들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최신 자료들만 제공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실제 쓰여진 출판된 그런 논문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포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SC로 넘어가 보면요. 이 BSC는 경영 경제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분야의 매거진, 그리고 학술 저널, 업계지들이 약 1200여 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긴 또 특징적으로 이 비즈니스 분야에 또 연구를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수합 분석이라든지
기업의 보고서라든지 각 국가별로 이제 국가 경제 보고서라든지 산업 보고서, 케이스 스터디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여러분들 1922년도에 출판된 콘텐츠부터 가장 최신호까지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경영 분야에 많이 이용이 된 저널들의 논문, 마케팅 경영 정보 시스템 분야 쪽에서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저널들에 대한 원문, 금융회계 분야 쪽 원문, 매거진, 포브스나 블룸버그, 비즈니스 윅, 포춘 이런 비즈니스 매거진들의 원문들도 이용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스터디나 컨트리 이코노미 리포트나 마켓 리서치 리포트, 수학 분석 등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에듀케이션 소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초등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 보건교육, 언어교육, 특수교육, 그다음에 뭐 문학, 과학, 수학, 물리 이런 식으로 주제 분야별 교육 관련 학술 저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약 700여 종의 교육학 분야 저널, 매거진들의 원문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지금처럼 교육학 분야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또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저널들에 대한 논문들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전체 목록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학술 저널들은 한 가지 구분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사실 아까 리스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페이지는 아마 이 주황색 바탕의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페이지일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들이 많이 검색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콘텐츠들을 우리가 많이 그 원문을 보느냐, 실제로 검색하시게 되면 학술 저널, 학술지 안에 들어있는 논문들도 논문들이지만 이렇게 학위 논문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술 정보 이용하실 때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학위 논문들을 이 주황 색깔 페이지에서 많이 또 이용하실 텐데 이 앱스코스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에듀케이션 소스는 모두 학술 저널 안에 들어있는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 학술 논문의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잘 와닿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콘텐츠, 어떤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잘 따라와 주셨는지 확인한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말의 예스와 노인데요. 자, 채팅창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따라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앱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들, ASC나 BSC들,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보통 학위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자, 지금 노라고 해주신 분 한 분 보이시고요. 예스라고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자, 이게 조금 갈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C, BSC 모두 학술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학위 논문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학위 논문들, 특히나 우리나라 학위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해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해외 학위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우리 도서관 기준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료 검색에 지금 제가 아까 교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도서 홈페이지 쭉 살펴보다가 어디서 확인을 했는데요. 연구학습 지원에 학위 논문 작성 가이드에서 봤을까요? 아, 네, 여기서 봤습니다. 연구학습 지원에 연구 지원에 학위 논문 작성 가이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쭉 내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DDOD라든지 그다음에 PQDT 사실 저희 앱스코의 컨텐츠는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국외 학위 논문들을 검색하실 수 있는 포털 사이트들이 몇 가지가 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스라고 해주신 분들 몇 분 더 계셔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 제공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 이름 뭘까요? 앱스코스트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yes,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no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쵸? 자, 이거는 다 yes라고 맞춰주셔서 부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BSC는 비즈니스 분야의 탑 학술 저널들,
즉 많이 인용이 된 그런 학술저널들의 원문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네, 그렇죠. 예스이고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는 모든 학문 분야 포괄하고 있고 에듀케이션 소스는 교육학 분야, 앱스코 이북은 네, 전자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빼고 잘 이해해 주신 거로 네, 생각이 되어서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습을 지금부터 쭉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실습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실습에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들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자, 불리한 연산자, 바로 쌍따옴표, 뭐 상세 검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뒷부분에 설명을 자세히 나눠보면서 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불리한 연산자는 이러한 다양한 학술 정보들을 포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실 때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산자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and, 우와, 세 가지를 쓰실 수 있겠는데요. and는 순서에 상관없이 키워드에 따라 모두 포함한 결과값을 얻어내실 수 있는 연산자이고요. 우와는 키워드에 따라 순서에 상관이 없이 하나 이상 포함된 즉 합집합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낫 연산자는 앞에 있는 키워드는 검색하되 뒤에 있는 키워드는 제외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바로와 함께 조합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검색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100%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다른 키워드도 몇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연산자 쓰는 방법을 뒷부분에 다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 물음표도 있고요. 샵, 별표, 쌍따옴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물음표나 샵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문자에 대체하시거나 철자법이 다른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하시는 방법이고 이 별표는 영문으로 쓰여지는 학술 정보를 검색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호입니다. 자, 우측편에 예시가 보이시죠? 테라피에 이 PD의 별표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테라피, 기본 형태죠. 테라피스, 복수 형태고요. 테라피스트, 테라피스트, 테라퓨틱, 다른 형태들도 전부 다 한꺼번에 검색 결과로 얻어내실 수 있는 방법이 별표. 그래서 기본 형태에 많이 붙이고요. 쌍따옴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서 검색하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Perceived Stress Scale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검색하시게 된다면 양쪽에 쌍따옴표를 붙여주시게 되면 Perceived Stress Scale 이 단어 순서 입력 그대로 일치한 값만 검색 결과를 얻어내시는 거고요. 순서가 바뀌었죠. Stress Scale, Scale of Perceived Stress 이런 것들은 검색되지 않는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쌍따옴표 너무 적게 나왔다 그러면 기본 형태의 별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호 그 다음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연산자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검정색 글씨로 네, 한 문장이 쓰여져 있는데 질문이 쓰여져 있는데 회사원의 인센티브 제공 시기와 도로 교통 상황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자,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었던 걸로 네,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 네, 실제 연구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러한 연구들을 찾고자 한번 찾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학술 정보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뽑는 게 가장 네, 중요하겠고 가장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회사의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 날짜와 교통 상황, 즉, 그 차가 밀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이제 그 키워드를 뽑았을 때 회사원 당연히 검색해야 될 것 같고요. 인센티브 당연히 검색해야 될 것 같고 또는 회사원을 검색하지 않더라도 인센티브는 뭔가 검색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교통 상황이니까 인센티브와 교통 상황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입력하고 검색하면 가장 적합한 컨텐츠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쭉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셨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학술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 또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실 때 조사하실 때 가장 적합한 단어가 어떤 건지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순위가 좀 정해지기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하단 부분에 연산자를 조합해서 그 검색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다 회사원, 인센티브,
교통 상황, 상관관계 다 키워드로 중요 키워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회사원만 검색하고 회사원 인센티브 교통 상황 상관관계만 검색하고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얻으셨다면요. 하지만 얻지 못했거나 조금 더 풍부하게 확장된 검색 결과가 또 관련되어 있는 학수 정보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조금 넓게 보신다고 한다면 또 다른 동의어들이나 유의어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단 부분에 화살표로 되어 있죠. 회사원은 뭐 직장인이라고 될 수도 있겠고요. 인센티브는 뭐 보너스라는 단어도 있고 또는 뭐 연봉 인상 뭐 이런 단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교통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체증 또는 막힘 또는 또 다른 단어가 뭐 있을 수 있겠고, 또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과관계, 상관분석, 어떤 통계와 관련되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그런 키워드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회사원은 직장인, 회사원도 검색하고 직장인도 검색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연산자를 조합한다라는 겁니다. 회사원 O와 직장인. 그럼 회사원을 만족하거나 직장인을 만족하거나 둘 다 만족하거나. 그렇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 O와 보너스 O와 연봉 인상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지금 예시에서는 두 단어만 써봤습니다. 일단 예시로 도로 교통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채점 또는 뭐 막힘 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상관 분석이라는 통계 용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오와 연산자로 한번 조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뭐 막힘이나 채증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한글로 좀 쓰다 보니까 어떤 막힘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쓰지 않았는데요. 맨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해외 학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오피스 워커나 인플로이를 오한선자로 조합을 했고 보너스나 인센티브 오한선자 그다음에 트래픽이나 잼이라는 단어를 오한선자 도로 채증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상관분석과 관련되는 키워드는 correlation analysis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검색 결과 값을 얻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가장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부터 이런 좀 뭔가 복잡해 보이는 연산자를 조합하실 필요는 없지만 즉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색을 쭉 진행해 주셔도 되지만 그 우선순위가 나눠지고 나서 꼭 필요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조합을 하실 때는 이 연산자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는 기억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가상의 어떤 그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 우리가 검색하는 단어는 메타버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메타버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등장한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학수 정보들을 검색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를 검색하실 때 사실 결론적이지만 검색 결과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최근에 등장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예시로 들어드리면 코비드 19이라고 검색했을 때 5년 전에는 검색 결과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물론 그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코비드 19이라고 정식 명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그에 관련되는 콘텐츠를 검색해보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코비드 19이라고 검색을 한다면 검색 결과가 크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학술 정보들을 우리가 선행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 결과를 얻어내고자 했을 때 메타버스로만 단독으로 검색하시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를 아우르는 관련 기술들입니다. 이런 것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특정 논문이나 특정 학위 논문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를 생각하실 때 뉴스 기사도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사회 트렌드를 보시기 위해서 특정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검색을 해보실 텐데 거기에서 저도 이 키워드들을 메타버스 관련 기술로서 가져온 것뿐입니다. 물론 논문을 보실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 키워드들이 이제 조합을 한다고 했을 때 and 오화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메타버스 우와, 가상현실 우와, 증강현실 우와, 혼합현실 우와, 확장현실. 이렇게 해주셔야 이 전체 값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AND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적을 겁니다. 이유는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만족하는 결과값은 크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가 적어지는 거고요.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화연산자를 조합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일단 요 네 가지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에듀케이션 소스, 앱스코 이북 컬렉션.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검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타버스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약 3천여 건이네요. 네, 상당히 이것도 이제 많아진 겁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쭉 3천여 건에 대해서 쭉 살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자, 이 관련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의 관련 키워드들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부분은요. 자, 왼쪽 하단 부분에 주제 시소로스 용어 또는 주제 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것도 보이고요.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와 주시고 오와 버추얼 리얼리티 그렇죠? 그리고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당연히 이 중에 하나 이상 적합한 검색 결과가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약 7만여 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콘텐츠들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메타버스,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먼트 리얼리티들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검색 결과값만 이렇게 먼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그 트렌드들 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괄호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처리하고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즉 SNS와 관련되어서 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럼 엔드 처리, 소셜미디어, SNS, 뭐 대표적으로 뭐 유튜브, 그죠?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괄호 입력해 줄 거고요. 자, 어떤 용법인지 네,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계시고 이런 것들 제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괄호 안에 왜 들어가 있고 엔드 처리되었을 때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이유 네,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검색해 주시게 되면 그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얻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북이 먼저 나타났네요. 저는 이제 이북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저는 예를 들어 학술 논문만 원한다. 그러면 학술 저널. 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연도도 이렇게 제어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 한 5년간 자료들만 원한다. 그러면 연도도 제한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실제 원문이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들만 제한하고 싶다. 그러면 전문 제한다. 클릭해 주시게 되면 실제 원문이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들만 정확하게 얻어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행 연구 조사들을 쭉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부분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뭐냐면 자, 이렇게 소셜 미디어, 뭐 SNS,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만 되어 있는데 이 소셜 미디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쌍따옴표를 붙여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소셜 미디어라는 단어가 순서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한 검색 결과 값을 얻어내시는 거고요. 버추얼 리얼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별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그먼티드 리얼리티, 뭐 어그먼트 뭐뭐뭐 리얼리티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용법도 네, 이 부분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리한 연산자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더 이해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혹시 필요하다면 이런 쌍따옴표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건데 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네, 잘 이해되셨는지 확인하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다른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할 거고요. 이 두 가지 다른 키워드에 대해서 오화연산자로 조합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결과값만 나타난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자, 지금 Y라고 표시한 분도 몇 분 계시고요. No라고 해주신 분도 몇 분 계시네요. 이것도 좀 갈렸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답은 No입니다. 자, 두 가지 다른 키워드를 오와 연산자로 결합을 하시게 되면 그 키워드 중에 하나 이상, 그죠? 합집합이죠. 앞에 있는 키워드만 만족하든 뒤에 있는 키워드만 만족하든 두 가지 키워드가 모두 만족하든 그 전체 결과값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두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결과만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엔드 연산자죠. 네, 그래서 no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술 DB를 검색하실 때 한 단어 한 단어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장으로 검색하시는 게 어떤 질문으로 검색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네, 그쵸. 요거는 모든 분들이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어, 네, 예스라고 방금 전에 네. 아, 네, 바꿔주셨네요. 네, 노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쌍따옴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결과 값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 단어를 검색할 때 가장 유용하다. 한 단어를 검색할 때 가장 유용하다. 네, 그쵸. 정답은 노입니다. 한 단어일 때는 쌍따옴표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입력하셔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동일하고요. 두 단어 이상일 때 유용하죠. 네, 그 순서 그대로 입력한 검색 결과 값을 얻어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선행연구 조사를 위한 검색 방법들, 연산자, 기호들 이런 것들은 모두 저희 앱스코어스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다른 인터페이스, 다른 출판사를 사용하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그 용법들이 and 대신에 뭐 플러스를 쓰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고요. not 대신에 빼기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터페이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용법,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연산자의 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우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술 정보들을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개념들, 또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인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인용이라는 것은 사실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용과 참고 문헌을 조금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용은,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적절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문장, 네, 또는 결과, 표, 이런 것들이 인용이죠. 자, 근데 그 인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증거로 남겨주셔야 되는 게 참고 문헌입니다. 그리고 그 참고 문헌은 특정 스타일, 특정 한 가지 양식에 맞춰서 써주셔야 되는데 그 양식들이 그 우측 하단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APA라는 것도 있고요. MLA라는 것도 있고, 뭐 시카고라는 것도 있고, 밴쿠버라는 것도 있고 조금 다양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학회나 단체 또는 협회 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인용 방식의 종류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직접 인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간접 인용, 뭐 재인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용 방식은 사실 두 번째 간접 인용이고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고 요약하시거나 또는 그 내용을 약간 그 파악해서 다시 정리한 그 글로 쓴 뒤에 이렇게 간접 인용 형태, 즉 괄호와 함께 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간접 인용 형태로 저자 이름과 연도를 괄호와 함께 네, 쓰곤 하죠. 그래서 이 간접 인용 형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인용 방식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에 있는 직접 인용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그 쓴 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대신에 이제 뭐 쌍따옴표를 입력한다든지 다른 문단으로 이제 뭐 폰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네. 네, 이 부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간접 인용하실 때 어떤 결과값이라든지 또는 수치가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바꾸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왜곡하지 않은 상태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인용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인용한 글을 다시 그대로 재인용한 경우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인용한 걸 봤는데 그 인용된 문헌이 굉장히 오래된 고문헌이라든지 또는 한글이나 영문 외에 또 다른 언어로 되어 있어서 내가 알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재인원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참고해 드릴 부분이 있네요. 맨 마지막. 인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인구는 인구는 네, 그건 이제 네, 간접 인용 필요하겠네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네, 상식적인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네, 필요 없겠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진행한 연구 방법이나 고유 의견, 결론 등은 인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인용 방식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 인용을 함으로써 남겨주셔야 되는 참고 문헌 그리고 그 참고 문헌의 어떤 규칙 이 세 가지의 가장 자주 쓰이는 형식의 세 가지 형식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조금씩 그 형식이 다릅니다. MLA 형식이라는 것은 쌍따옴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APA 형식이라는 것은 쌍따옴표 없고 대신에 괄호 안에 연도가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다른 형식들에 대해서 다 외우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앱스코에서는 이 참고문헌 스타일들을 자동 완성해 드리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실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실제 간접 인용과 참고문헌 스타일 일정 특정 양식에 쓰여진 리스트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인용 기능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자, 지금 쭉 검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한번 제목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저자, 그다음에 주제어, 뭐 다양한 초록 정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초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사하셔서 혹시라도 영문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네, 번역기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시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인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우측편에 인용 도구가 구성되어 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목록이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인용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인용 클릭해 주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이 APA,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정한 형식이고요. 가장 사용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MLA 형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의생명학 분야 쪽에서는 또 밴쿠버 형식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혹시라도 학위 논문 쓰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학과에서 이 AP 형식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PDF 원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사용하고 계실 때 당연히 이 원문, 본문, PDF 내용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고요. 본문 내용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 네, 또 여기서 또 번역기 통해서 또 번역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일부분의 내용들을 발췌했다, 인용했다. 우측편에 인용 도구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APA 세 번째 위치에 있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참 쉽죠? 네, 설명은 좀 길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쉬운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한 건에 대해서 인용을 클릭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건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검색 결과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 자체 내 검색 결과 한 그 컨텐츠마다 레코드마다 이렇게 폴더에 추가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폴더에 추가해 주시게 되면 즉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상단에 폴더에 접속하실 수가 있겠고요. 접속해 주시게 되면 지금 우측편에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나만의 폴더에 나만의 이 공간 내에 내가 저장한 컨텐츠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저장되어 있는 나만의 공간 내에서 지금처럼 반출이나 파일로 저장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결과 목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검색 결과 값에서 이 문헌 내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상단에 이렇게 폴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제가 지금 클릭한 문헌들 10건 정도 되었나 보네요. 그 10건을 이 내 공간 내에서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걸 선택해 주시고 또는 원하시는 것만 선택해 주시고 우측편에 파일로 저장. 자, 폴더 내에선 파일로 저장입니다. 파일로 저장 클릭해 주시게 되면 서지 정보 형식을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뭔가 익숙한 이제 형식들의 이름이죠. APA 선택할 거고요. 왼쪽 편에 저장. 그러면 APA 스타일로 이 제가 9건을 선택했는데 9건에 대한 참고 문헌 형식을 자동 완성해서 보여드리고 이 보여드린 걸 전체 선택해서 원하시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저처럼 이제 번역기에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워드나 또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그 논문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쪽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참고문헌 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관리 도구라는 것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검색에 아까 그 학술 DB 목록에 보시게 되면 R 쪽에 레폭스라는 게 있습니다. 서지 관리 도구라고 쓰여져 있죠. 네, 논문 작성하실 때 레퍼런스, 즉 참고문헌 리스트를 관리하시거나 바로바로 아까 참고문헌 리스트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의미하는데 이 레폭스를 혹시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출 도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반출 도구, 지금 폴더 안에 반출 도구입니다.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레폭스로 바로 내보내실 수 있겠고요. 또는 CSV는 엑셀 형식으로 상세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지금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됐죠? 왼쪽 하단 부분에. 이거 열어주시게 되면 엑셀로 지금 제 폴더 안에 들어있는 10건에 대해서 전체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자,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논문의 제목, 저자, 출판물, ISSN 번호, 볼륨 이슈 정보, 주제어, 키워드, 초록까지. 네, 엑셀로 상세 정보를 관리하실 때 이렇게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기능이 어디에 있다? 폴더 안에 CSV 다운로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CSV 다운로드 기능은 반출이라는 도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뒷부분은 그에 대한 내용들이니까요. 제가 요 교육 자료는 교육이 끝난 다음에 도서관에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라서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가 매뉴얼처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꺼번에 이 검색 결과를 선행 연구 분석하시거나 조사하실 때 전체 문헌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때는 이 우측편에 공유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결과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25,000건까지 검색 결과를 이제 내보내실 수 있겠고요. 검색 결과 상세 정보를 내보내실 수 있겠고요. 25,000건이 되지 않으면 그 전체 결과 값을 다 내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2,300여 건 되는데 2,300여 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죠? 하실 수 있죠? 클릭해 주시고 이건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압축된 파일로 해당 상세 정보를 얻어내실 수 있겠고 참고문헌 형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 우측편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이었는데요. 좀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오늘 앱스코스 데이터베이스, 즉 ASC, BSC, 에듀케이션 소스, 앱스코 이북을 중심으로 앱스코스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앱스코스 인터페이스 위에서 어떻게 선행 연구 조사를 할 때 검색하시는 방법들을 뭐 연산자라든지 기호라든지 조합하시는 방법 또 실습하면서 진행을 해봤고요. 검색 결과를 얻어냈을 때, 즉 선행 연구 조사에 필요한 학술 정보를 얻어냈을 때 어떻게 인용하실 수 있는지 그 인용이라는 도구와 함께 또 반출 도구 이런 부분들을 또 실습과 함께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네,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교육 자료는 제가 도서관에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교육 자료와 함께 또 영상도 네, 녹화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도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사항은 네, 그 PPT 파일이 제공됐나요? 라는 질문사항 외에 네, 다른 질문사항은 올라오고 있지 않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앱스코에서는 모바일 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앱이고요. 앱 이름은 영문으로 앱스코 모바일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했다고 해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소속 이용자라는 걸 인증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그 인증받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교육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포함시키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 세션이 있어서 다른 교육이 있어서 그때는 소개해 드렸었는데 자, 뭐냐면 자, 다시 앱코스트 인터페이스로 돌아왔고요. 상단에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로그인이 꼭 내가 여기 접속했다고 해서 로그인 하나 만들고 이용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모든 기능과 모든 옵션과 모든 원문들 이용하실 수 있는 원문들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 계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클릭하셔서 개인 계정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문헌들을 계속 저장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해 주셨을 때 그 앱을 인증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 접속한 자체가 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소속 이용자다라는 게 인증이 된 거기 때문에요. 앱스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그 계정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그 계정을 통해서 제가 소개드렸던 ASC, BSC 에듀케이션 이북을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접속하시고 이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앱스코 모바일 앱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들을 몇 가지, 앱스코 모바일 앱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 때 질문들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 좀 길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인용으로 해야 할까요? 상식이라고 인용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어떤 긴 한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EU 잔류가 어떻게 몇 %인지 나타났는데 이게 뉴스 기사라고 한다면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 뉴스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투표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의 연구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 정보를 붙여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앱스코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또 접속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채팅창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긴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예시로 오피스 워커 5와 인플로이가 있었는데 위와 같이 쓰면 오피스 5와 워커 5와 인플로이가 되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고 그다음에 오피스 워커에 대한 검색은 항상 오피스 워커로 쓰는 게 좋을까요? 쌍따옴표와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 워커가 이제 두 단어인데 오피스 5와 워커 5와 인플로이를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오피스 워커를 쌍따옴표로 입력해 주시고 5와 인플로이 써주시는 게 맞을지 당연히 후자가 맞습니다. 네, 오피스 5와 워커라고 해주시게 되면 단순히 오피스에 대한 검색 결과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두 단어 이상일 때는 쌍따옴표를 붙여주시는 게 보다 효과적인 검색 결과를 얻어내시는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선택이십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P 대역 내 24시간이라는 건 어디서 접속하면 되는 걸까요? 라고 IP 대역 내 24시간. 그 리스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리스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 주실 때요. 이 리스 페이지에 개인 계정이 꼭 필요합니다. 리스 페이지 개인 계정이 꼭 필요해요. 이 리스 페이지 개인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실 때, 즉 회원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는 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즉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리스 해외전자정보 서비스 안에 여러 가지 학술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면 24시간 언제든지 IP 대역 내에서 즉 인증이 받은 상태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은 콘텐츠들은 이제 여기에 쓰여져 있을 겁니다. 오후 5시 또는 4시부터 이길 오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IP 대용 내 24시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로그인 해주시면 당연히 이 내용들은 바뀌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PQDT 글로벌. 이것도
아마 네, 로그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PQT 글로벌은 사실 저희 앱스코어의 경쟁사 제품이라서 제가 네, 더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네,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네, 전화번호 네, 입력해 주셨으니까 이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중앙도서관 통합 검색으로 해도 앱스코랑 연결돼서 나오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여기에 통합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통합 검색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보장 자료, 디콜렉션, 이게 학위 논문이죠. 아마 우리 대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학위 논문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DBP, 우리나라 학술정보, 키스, 우리나라 학술정보, 이 아티클, 그다음에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해외 학술정보고요. 국내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여기는 포함되지 않고요. 참고로 이 전자자료라는 탭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도서관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앱스코스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학술정보 외에 다른 우리 도서를 구독하고 있는 학술정보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검색하실 수 있는 도구인데 여기에 앱스코스 ASC와 BSC 에듀케이션 소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ASC의 검색 결과, BSC의 검색 결과, 에듀케이션 소스의 검색 결과 여기서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앱스코 이북에 갔는데 홈페이지가 안 뜨는 걸로 나와서요. 홈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리스 계정을 통해서 가는 것 말고 중앙도서관 제 아이디로 해서 앱스코 이북에 바로 갈 수 있나요? 그것이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자료 검색, 그 다음에 전자도서 쪽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앱스코 이북 같은 경우에는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북은 없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약 관계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 페이지로 이동해서 앱스코 이북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학술 DB에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앱스코스트 ASC, 앱스코스트 BSC가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클릭해 주시고 이북으로 이동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서 그대로 앱스코 이북에 약 4만여 권의 전주제 분야 관련되어 있는 이북을 검색하시고 이용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질문 사항은 없으셔서 네, 오늘 교육 여기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네, 지금 저희 앱스코에서 퀴즈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검은 토끼를 찾아라 라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앱스코스트 ASC 네, 클릭하셔서 이 검은 토끼 찾아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도 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늘 교육에 대해서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측편에 보시게 되면 채팅창에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 참여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에 대한 평가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 평가해 주시면 도서관에서 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꼭 나가시기 전에 네, 설문 참여해 주시고 네, 종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요. 추첨해서 또 소정의 경품을 또 지급을 해 드린다라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음소거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긴 교육 집중해 주셔서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